네, 북한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 그리고 정치권 소식을 재밌고 쉽게 풀어주실 전문가 네 분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미경 전 국회의원, 최중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다. 네. 예. 자, 네 분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말씀 나눌 부분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뒤에도 지금 제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울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 구치소 특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 면담을 할 때 그 구치소 쪽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하는 모습을 못 보게끔 했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특혜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관계부터 사실 그게 의문이거든요. 사실관계를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보통은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알기로는 접견실이 여성용이 아마 4곳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냐면 그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네. 구치소로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따로 이렇게 회의실인가 뭔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검찰 측에 제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방에서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네. 그걸 뭐 특혜라고 말하면 그 부분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걸 변론으로 하고 그 안에 CCTV가 있는데 그 CCTV를 가렸다. 이거 가렸다. 뭐냐. 네. 지금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근데 원래 변호인 접견에는 녹음 녹취 못해요. 원래 비밀이 보장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CCTV를 가렸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원래 그냥 형사소송법상에 있는 걸 그냥 지킨 거예요. 그럼 네. 특혜 아닌 거네요? 네, 그거는 특혜 아니에요. 네네. 다만 우리가 이제 접견을 할 때 뭐가 있냐면 보통 밖에서 교도관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유리로 돼 있거나 보통은 새로 지은 구치소는 대부분 유리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볼 수 있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서로 얘기하는 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녹음 녹취가 원래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CCTV 가린 건 당연한 그거는 거다. 당연한 거로 보여져요. 저는 이게 좀 다르게 보는 게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이게 물건을 수수하는 걸 감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이 가서 물건을 주고받을 때 꼭 교도관이 확인하고 이게 서명이나 사인한 다음에 주거든요. 네. 두 번째, 옛날에 이게 이용호 게일 때 이용호는 인터넷 노트북 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따라서 이게 전화 통화를 갖다가 핸드폰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걸 감시해야 돼요. 네. 법에는 이게 녹음하고 녹화만 못하게 녹취. 네. 근데 녹화는 감시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저는 CCTV 뺀 거는 특혜로 봐요. 네. 왜냐하면 법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녹음 녹취 이거는 못하지만 녹화는 이거 감시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CCTV도 없었고 만약에 유리창도 없다면 그럼 이게 변호인이 뭐 물건을 갖다 함부로 주고받거나 또 이게 통화를 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도관이 감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CCTV도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창문이 있으면 제가 볼 문제가 때는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보통 제가 유리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수하거나 이렇게 못하고 그리고 그거 한번 걸리면은 변호사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거짓말 시킨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접견하는 그 장소에 교도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CCTV 부분은 아마 시청자들도 판단이 되실 것 같고 그럼 이거는 어때요, 최진봉 교수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서울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이틀 동안 그 독방 대신에 교도관 당직실에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럼 특혜 맞습니까? 저는 특혜라고 보는 거죠. 여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네. 그 침대, 간이 침대 같은 데 있는 데서 거기서 난방기도 같이 사용하면서 사용했다고 보는데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대요. 규정에는 만약에 본인이 들어갈 독방이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다른 독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거실에 들어가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지킨 거죠. 물론 뭐 이제 구치소 입장에서 예우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그게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다른 사람, 형평성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거기는 구치소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한 거는 구치소에 구치됐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거는 특혜라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은 거죠. 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피의자를 거기다 안 집어넣은 구치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기거하겠다 이틀 동안이나 그거 자체는 물론 구치소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독방이든 아니면 혼거실에 물론 혼거실에 가면 약간 이제 경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어떤 절차들을 밟았으면 더 좋을 것
뻔했는데 예. 이렇게 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한 것은 국민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서울구치소는 사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배를 해야 돼서 도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의문은 도배는 사실 왜 그 방만 안 돼 있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도배는 정기적으로 보통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체 방을. 굉장히 의문점이 남는 게 많아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이번 일의 평론가? 핵심은요. 네. 그동안에 서울구치소가 이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서 일절 항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도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밖에 나가서 절대 말할 수 없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저희는 다들 신뢰가 독방에 무너졌다. 먹는 줄 알았죠. 네. 이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관련돼 있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때 서울 구치소가 밝힌 게 네. 구치소 벽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다. 도배를 안 한다 원래. 예.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배를 해줬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서울 구치소가 맨 처음에 설명한 해명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거나 얘기가 네. 나오면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에 또 서울구치소가 밝혔던 게 그 직원들 당직실이나 그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틀간 묵었기 때문에 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침대를 놓고 사람이 뭐 거기서 자고 그럴 공간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또 알고 봤더니 이틀 동안 재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거 제가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직실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틀간 머무르고 거기 침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침대가 고스란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방으로 옮겨졌다는데 그거 맞아요? 지금 저 자막처럼 뭐 의료용 침대 비슷한 것이 독방으로 같이 왔다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게 확인 원래 독방에 침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매트리스를 까는 거고요. 네. 침대는 없는 건데 옮겨졌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이게 이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아, 그건 확인이 안 된 거군요. 서울 구치소 측이 이제 명확한 해명을 내놔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해명을 내놔도 이게 사실인가? 그동안은 사실 이런 독방에 묵는다고 했지 그러니까요. 사무실에 묵는다는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해명을 하는 모습인데 참 그러니까 특혜 이게 논란이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네. 관련해서 명확하게 언론에 좀 설명을 하고 그랬으면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텐데 자꾸 이게 오해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짧게 예. 또 한 말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말에.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 뭐 독거실을 좀 더 넓은 방으로 배정하는 문제라든가 검찰이 방문 조사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같이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네.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박 전 대통령 경호 경비 문제 때문에 안전을 생각하고 다른 이제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하고 분리할 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홍거실을 개조해서 독방으로 만들어주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알고 봤더니 그것 말고 자잘하게 뭔가에 더 박 전 대통령을 배려하는 적들이 보인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다른 구치소 이제 피의자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알겠습니다. 것이다. 이건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아니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프면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병이 있거나 보통 구치소 안에서 네. 사람이 아픈 게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관리하시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프거나 구치소 안에서 사망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네. 그래서 얼른 빨리 검찰에 얘기해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그렇군요. 때는 만약에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또 말이 나올 거예요. 특혜라고 병원에 가는 게. 네. 그래서 아마 구치소 안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있으니까 의료용 지금 무슨 침대라고 침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아니다. 여기서 좀 있다가 다시 들여보내 뭐 이런 걸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구치소 의무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구치소 의무실에 잠깐 누워서 근데 그 뭐 링거를 의무실의 맡던 경호 하시면 되지.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추측. 알겠습니다. 이쯤 네, 알겠습니다. 대화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좀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순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는데 최순실이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돕겠다. 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돕고 싶어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속내예요? 제가 보기에 그 최순실하고 박 대통령은요 네. 경제적 공동체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분명한 거는 법률적으로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라는 게 신분범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이가 단독으로는 뇌물죄가 안 되고 대통령에게 공범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둘이가 뇌물죄에 대해서 공동정범, 공모기 때문에 아마 정인 나가서 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한 적이 없다. 네. 또 이게 재단을 사유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정언을 해주려고 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변호인단이 해임됐어? 이러면서 박 대통령 마음을 잘 아는 변호인단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내가 하면 좀 전략을 잘 짤 수 있을 텐데라고 하면서 좀 나서고 싶다. 맞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왜 네.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혹시나 일부라도 시인할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했듯이 네. 범죄 구성을 보면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부는 순간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네 가지 네.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양측 중에 한 명이 시인하고 한 명이 부인했을 경우 그때는 부인한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고 시인한 사람은 일정 부분 감형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싶겠죠. 그리고 네. 본인은 끝까지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잘 말을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부인하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만나고 싶은 네. 또 증언하고 싶은 네.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별걸 김성환 다 평론가. 참견하시네요. 별걸 다 참견하시고 별걸 다 걱정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왜냐하면 최순실 씨도 지금 피의자잖아요. 네. 자기 재판에 자기 거 어떻게 지금 변호할 것인가가 그게 오히려 제일 큰 숙제인데. 제 코가 석자일 수 있는. 네, 박근혜 네. 대통령 걱정까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다른 변호인들이 그만뒀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걸 전해 듣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의중을 잘 읽을 수 있는, 제일 잘 읽을 수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뭔가 좀 박 전 대통령을 돌봐주거나 변호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최순실 씨가 최근에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 얘기한다는 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변호사 뺨칠 수준이 돼버렸다. 너무 자기 얘기를 이제 변론을 잘하니까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생활이 오래되고 경험이 쌓이면서 좀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자, 재미있는 지점을 얘기하면 네. 재밌는 지점 말씀해 예, 주시죠. 이거 보세요. 예. 굳이 최순실 씨는 저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양쪽 변호사가 몰래 만나면 그렇네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저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유영하 변호사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 예,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하니까 굳이 최순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마치 둘이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가 이게 속내가 있어 보이는데 잘 분석들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최순실이 이 고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영태가 결국 구속이 됐죠, 구속이 이제. 됐잖아요. 네, 이 고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요. 말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돈을 자꾸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였죠. 고영태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최순실이 이 육성으로도 들어봤지만 이 고영태 최근에 지인에게 이 최근에 고영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고영태 체포 그래 인광보야. 고영태 민낯을 까발리겠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최순실 입장에서야 고영태가 굉장히 미웠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고영태 혐의 세계는 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관당 인사 우리 알선 수재, 네. 그다음에 이거 8천만 원 사기,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 마사회법 위반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게 최순실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해요? 결국에 K재단, 미르재단 이게 제3자 뇌물 제공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려면 K재단, 미르재단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완전히 사유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최순실은 그게 아니고 고영태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재단을 사유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추가 폭로를 하다 보면 네. 뇌물죄 방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요, 손혜원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은
고용태 지켜주겠다고 하신 분들 아니었어요? 그때 청문회 때 그런 청문회 얘기 때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 정도 나왔었죠. 되면 법정 바깥에서라도 사실은 고용태에 대한 이 구속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두 분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안 나타나시네요. 네. 글쎄요. 저도 왜 안 나타났는지. 아니 그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때랑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좀 혐의가 많이 드러나서 사실 이렇게 옹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사실 저는 예. 모르겠어요. 최순실이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고영태 재판 증인 나가겠다. 고영태 민낯을 까발린다고 했으니까 재판장님 저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나요? 아니 네. 못하겠죠. 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네. 본인께 더 많이 나올 약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방 죽이려다가 자기까지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안 할 그러니까 거예요. 더 전략을 실현 근데 왜 못하겠다. 까발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말이야 뭐 이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고영태, 최순실이 고영태를 다 까발리겠다고 하는 게 그냥 이거는 자기 수사지. 그러니까 말이지. 그렇게 하는 순간 정 의원님 말씀처럼 본인의 죄가 본인 다 약점이 더 드러나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고영태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서 뭘 해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네. 최순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죄도 드러나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최순실은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뭘 까발릴 게 있겠습니까? 본인과 같이 죽는 거죠. 네. 저는 이게 금방 앵커님이 내부 고발자를 했잖아요. 고영태예요. 내부 고발자. 이게 저는 동의 전혀 안 해요. 내부 고발자 아니에요? 우리 법률에는 이게 공익신고자 법, 공익신고자라는 용어인데요. 예. 근데 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는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렇게 뭐 폭로하고 불리한 걸 숨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진실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 의도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고영태에게 녹취 파일을 보면 재단을 자기가 펑 터뜨려서 가지겠다. 이런 목적이 불순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절대 내부 고발자나 내부 공익신고자는 고발자가 안 봅니다. 아니라 그냥 알겠습니다. 배신자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고. 어쨌든 말씀이셨어요. 고영태는 네.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